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드론 작전 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넬 1번입니다. 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 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쓰기입니다. GCS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란 명목으로 덮어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한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경력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마금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경력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 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경력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억 관제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ND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요. 미 의회가 NDA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2019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가 어느 정도 좀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상 방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온 데다가 나토가 방위비를 기존 GDP 2% 수준에서 5%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결국 수용한 상황이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간접비용, 국방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미의회 제동을 계기로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통상 방위 협상을 패키지로 협상키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엊그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다시 또 귀국을 하셨습니다. 25%의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관세 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이제 미국의 이익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관세를 예견을 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월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갈등에서의 희토류의 위협, 공급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멈칫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이 되고 또 재정적자에 최근에 보면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었다.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또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그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분간 이런 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 이것을 한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하고 소통과 또 양해를 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또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의 예나 또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굉장히 고율의 관세로 또 다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간접 비용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선이라든가 제조, 또 AI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패키지를 우리 측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